저는 아들, 딸 둘 엄마이고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서울로 시집을 가서 다시 제주도로 온 김선영입니다. 아니에요. 서울에서 뭐 한 40년 넘게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제주도에 이게 안거리 밖거리가 원래 제주도 집 문화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없어져요. 외지인들이 사면 무조건 확 밀어가지고 2층 집을 너무 깨끗하게 지어버리니까 속상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감성인데 요거를 몇 개를 보존을 하고 싶다. 그냥 가정주부인데 꿈은 막 망대해가지고 요거를 전통집이어서 제가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돌을 워낙 좋아하니까 요거 이렇게 맨날 만지면서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언제나 행복한, 내가 좋아하는 걸 만진다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어른들의 소꿉장난. 그래가지고 이런 집을 5개 정도는 내가 보존을 하고 싶어요. 전통집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와서 많이는 안 고쳤어요. 그냥 너무 지저분한 것만 빼고 웬만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려가지고 사용하기 조금만 편리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갖고 싶어요. 한 5채 정도 갖고 싶어요. 지금 3채 있어요. 2채만 더 가지면 되는데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집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팔 때 어떨까 이거 생각하면 못 사요. 그냥 내가 팔 때 조금 손해보더라도 제주도에서 돈 남기고 막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안 되고 와서 이제 내가 좋아하니까 만지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친구들이 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냥 친구들 서울에서 오면 뭐 한 번씩 재워주고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고 그거 이 집은 좋은 게 이건 대유지 나무, 저쪽에는 제주도에서는 산물이라는데 진귤이에요. 원래 귤이 저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약재만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2개 다 약재 나무고 이거는 이렇게 큰 나무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보호수로 한번 올려보려고요. 제주도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렇게 큰 나무들은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자꾸 벼버려요. 그래서 오래 놔둔 집이 없는 거야. 이 집은 거의 모든 게 보존이 돼 있어요. 그대로. 저기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물론 요것도 보니까 엄청 크죠. 근데 저 무화과 나무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산림청 직원이 왔는데도 팽나무라고 아니요 내 작년에 무화과 따먹었어요 했는데도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큰 게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많이 아끼는 나무예요. 1년에 한 몇 자루씩 따요. 나무가 워낙 크니까 생으로 뭐 친구들 보내주고 나중에 이제 좀 잘 자란 거는 다 따서 무화과 잼 해가지고 인사할 사람들한테 이렇게 싹 인사하고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만든 거. 그리고 생존 농약을 안 하니까 그냥 먼지만 닦고 먹어도 돼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원래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 시집 갔는데 숨을 못 쉬겠네.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겨울에 추우면 목에 기침이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겨울에 한두 달은 필리핀도 가서 살고 태국도 가서 살고 살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외국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어차피 와서 이제 언니네 집에 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을 조금 얻어서 사는데 뭐야 얻어서 살아? 내가 그냥 하나 사서 살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코로나 오는 그 해에 와서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갖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왜냐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니까 난 요렇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인테리어 업자는 저렇게 나는 싫어. 나는 내 이렇게 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좀 한 2년 있다가 하나 또 하고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당이 넓은 게 좋아가지고 조금씩 넓은 거. 그래서 지금 3채 갖고 있어요. 벌이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 이게 집이 특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거리하고 밖거리가 있기 때문에 밖거리에는 내가 살고 안거리에는 새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혼자 있다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치우고 이러는 것도 하다가 싫으면 많은데 손님이 와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치워야지. 그리고 지금도 가서 상도 한번 닦고 정리도 좀 하고 손님이 오니까 돈을 갖고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팔아서라도 꽃도 심게 되고 내가 좋아서 심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돈이 생기고 그 돈을 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지겹지 않아요. 점점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 하다가 거기에서 약간 불편했던 거 다음에 이제 한 2년 후에 집을 고르러 가면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집을 고르는 거죠. 저기서 모자랐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왔어요. 뭐 내 집이다 이랬죠.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결명자 차는 이제 웬만한 데 다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밭이에요. 여기가 내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뭐 버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깨끗하게 잔디를 심어버렸어요. 이것도 잔디도 심는데 우리 애가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 말고 못 간다 이러고 안 갔더니 자기가 하루 해준다 그래갖고 아저씨 한 사람 빌리고 우리 딸하고 나하고 셋이서 군데 갖다 놓고 모래 한 차 불러가지고 그냥 잔디 다 겨울에 다 덮어놓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하고 20일 정도 있다 왔는데 뭐 여기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싹 덮였어요. 여기는 이게 요만큼은 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요런 데는 이제 세월에 이제 흙이 덮여 있었는데 내가 다 이거 파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게 돌을 갖다 놓은 게 안에도 이렇게 돌로 이렇게 꾸며갖고 약간 이끼 식물들 조금 더 키우고 그러고 여기 가운데 여기는 이제 약간 쌍봉처럼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지금 파내고 있어요. 마지막 여기 한 삽만 더 파면 되는데 다른 거 하느라고 아직 한 삽을 덜 팠어요. 거기다 파버리면 비 오는 날 물 흐르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바위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약간 움푹 파여서 이 연못도 제가 만든 거예요. 손으로 다 파가지고 매일매일 일한 거죠. 동화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애들이 오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거 하나를 어른들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만드는 거 조그맣게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조금 높은 거 애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원래는 요거 계획은 요거 한 개였어요. 저 꼭대기에 나 혼자만 올라가는 다락방이에요.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제 기어 들어가서 나는 앉을 수 있어요. 내 키에 앉으면 여기 금산이 있거든요. 그 산이 딱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일하다 말고 올라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일하다 말고 올라가 앉아서 물 마시고 저긴 완전히 내 전용 자리. 애들이 왔을 때도 재밌게 왔다 갔다 하고 막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름에는 요즘 수영장 이렇게 겼다 폈다 하는 수영장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깔아놓고 바로 옆에 수도 있으니까 애들 놀으라고 했는데 어른들도 노시더라고. 그래서 요 돌 이렇게 묻은데 여기는 물이 흐를 수 있어요. 밖에 하수구까지 그냥 갈 수 있게끔. 여러 군데 갔죠. 여러 군데 갔는데 다 7, 80평이에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센 거는 혹시 모르니까 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전통 집이기만 하면 된다 해갖고 질 수 있으면 땅이 넓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밭이면 어때? 내가 마당 만들면 되지. 그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그 안거리 밖거리에 돌집이어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쇠막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손을 안 댄 집. 그래가지고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지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손자들이 받은 건데 손자들은 서울 아주 부잣집이어가지고 손자들은 잘 돼가지고 다 서울에 내놓으라고 살기 때문에 여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이 몇 년 묵혀 있었나 봐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가격대 좀 있으니까 함부로 누가 사지도 않고 하고 있는 거를 이건 내 집이다 하고 샀죠. 이거요 5억이요. 360평이요. 이게 밭이잖아요. 밭은 또 가격을 얼마 안 줘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오면 요거 집 2개. 그러니까 집값은 또 안 쳐줘요. 낡은 집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요 땅값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죠.
그냥 방 2개에 세막, 그 정 가운데로 이제 대문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소한테 강아지처럼 옛날에는 안녕 이러고 네 갔다 온다 이러고 갔다 왔다 이러고 주인은 이제 안거리 사는 거죠. 거기는 이제 밖에도 또 세막이 하나 있긴 한데 쇠를 옛날 사람들은 키울 때 강아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옛날 이 제주도 문화가 안거리 밖거리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안거리에 사셔요. 자식들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 나면은 그 아기가 커서 장가를 가면 밖거리에 줘요. 그래서 방 하나에 부엌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자식을 또 낳잖아요. 그럼 손주가 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바꿔줘요, 집을. 그래갖고 밖거리에서 살고 안거리에는 이제 자식이 손주랑 같이 사는 거예요. 왜? 한 식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방 2개에서 살고 밖거리에는 방 하나 부엌해서 옛날부터 시어머니도 밥을 하고 며느리도 밥을 하고 제주도는 따로따로 먹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음식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마당에다 대고 어머니 뭐 했는데 드실래요? 그럼 드시면 와서 드세요가 아니고 내가 어머니 먹을 만큼 접시에 덜어서 갖다 드려요.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사생활이 완전히 싸울 일이에요. 시어머니 며느리의 고부 갈등이 없어요. 옷 입고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되고 꼭 방문 열어서 인사도 잘 안 해요. 밥도 따로 빨래도 따로 다 따로 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제주도는 막 시어머니 며느리가 싸운다 뭐인데 이런 게 없어요. 원래 제주 사람들이 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그렇게 따로 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안거리에는 원래 살림을 살던 데라 모든 게 다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이제 제주도는 그냥 물 막 쓰는 이제 물부엌이라는 데가 이제 욕실로 쓰고 화장실은 밖에 따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안에 이제 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안에다가 그러니까 물부엌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아, 안거리에 곱팡 옛날에 곡식들 해면 쟁여놓는 곱팡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끔 해서 만들어 놓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곡식을 항상 쟁여놔요. 동네 사람들 어려우면 곱팡에서 꺼내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곡식이다 보니까 안거리에 안방 옆에 있어요. 그게 재산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내가 조금 마룻바닥을 뜯어내 갖고 이제 공기 잘 통하게 곡식 안 썩게 만들어 놓은 데를 다 뜯어내 갖고 바닥에 이제 흙 있는 거를 거기 세면을 해가지고 옆에는 그대로 해가지고 화장실을 안에다 꾸몄어요. 근데 밖거리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 세막 밑에만 다시 거기도 흙인데 밑에만 제가 세면을 해가지고 욕실로 그리고 이제 세수 정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게끔 약간 다용도 부엌 겸 욕실 거의 다용도실이죠. 아, 그거 제가 손을 안 댔어요. 바닥 세면만 한 거지 그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그거 소 밥그릇이에요. 거기가 저도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그대로 그냥 빼빠질 하고 리스칠 하고 이게 다예요. 생활에 편리한 거는 필요한 거는 이제 들여놓고 원래 집 자체는 최대한 그냥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많아서 얇은 대나무들 얼개설개 해가지고 위에다 흙을 얹혀서 해놓고 그 위에 지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떼놓고 지금은 지붕만 있어요. 근데 이제 석가래만 이제 흰밭이라고 큰 나무 올려놓은 거 그것만 남겨놓고 이제 흙이랑 대나무랑 이런 거는 싹 다 뜯어서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뜯어낸 건지 갖다 붙인 건 없어요. 근데 안에 살림은 당연히 새로 다 갖다 놓은 거죠. 침대니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은 거죠. 아니요. 손재주는 되게 좋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뭐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첫 번째 집을 할 때는 몽땅 맡겼어요. 그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약간 예술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에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물론 안 되는 이제 그런 공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맘대로 내 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맡기는 게 이분이 분명히 2달에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넉넉히 잡고 아 그럼 3달이면 되겠구나 했는데 6개월이 돼도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 할 때는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따로따로 불렀어요. 전기업자 따로, 인테리어업자 따로, 문 만드는 사람 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해서 다 줬는데 이제 거기서는 약간의 내가 조율이 조금씩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대장이 됐어요. 저 인테리어업자들이 와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니까 돼요. 했었어요. 이러고 내 맘대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위에 거 다 떼주세요. 뭐 요거는 남겨주세요. 이런 거를 인테리어업자도 저 세마하게 있는 거 저거는 이게 자리만 차지하고 실용성이 없다. 저는 실용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보존하고 싶다. 나는 남이 안 가진 거를 갖고 싶으니까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구멍만 뚫어서 전에는 이제 물은 안 나가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동그랗게만 돼 있으니까 그 세면을 뚫어서 요즘 뭐 기계가 좋으니까 뚫어가지고 하수구 물 내려가는 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도 달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지을 때는 여기는 거의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웬만큼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걸요? 이 동네는 아주 부자 동네여갖고 다른 집도 보면은 안 변한 데는 아주 가난한 동네거나 아니면 아주 부자 동네. 아주 부자 동네도 손을 안 대요, 집에다가. 그냥 내가 안 살면 못 살면 그냥 놔둬. 막 고치거나 막 팔려고 막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냥 부자 동네다 보니까 옆집하고 너그러워요. 그냥 막 퍼져요. 그리고 여기 금산이 있거든요. 여기는 나무 열대림 보호구역이에요. 그래갖고 뭐 국민학교 옛날 초등학생 때 소풍 같은 거 다 이제 여기로 오고 이 동네는 조금 따뜻한 동네. 그리고 뭐 생활하기도 뭐 산에 가기도 좋고 바다 바로 여기 곽지해수욕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 가기도 편하고 산에 가기도 편하고 근데 바닷바람 싫은 사람 딱 좋은데 바로 내려가면 뭐 한 5분이 뭐야 한 2, 3분이면 곽지해수욕장이다. 다듬는 거죠. 근데 조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시골에 와서 살면 시골 생활이에요. 맨날 뭘 해야 돼요. 봄이 되면 꽃을 심어야 되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 다듬고 있거든요. 항상 다듬어야 되고 이렇게 장갑 끼고 있어야지 돼요. 그거 하나 불편한 거고 또 그게 재미고 내가 손이 갔다 오는데 봄 되면 막 꽃이 만발하게 피고 그래 내가 그때 이거 해놨으니까 이걸 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행복해하고 그게 서울 사는 거하고 다르죠. 예.